시각화로 하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축구선수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키와 몸무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와 몸무게 그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밑에 보니까 평균이 있네요. 예, 평균이 183cm라는 거, 그 다음에 몸무게는 78.2kg이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부분, 이 축구선수 이름과 키와 몸무게는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의 183, 그 다음에 또 평균의 78.2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키와 몸무게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나요? 예, 사실 이거는 아무리 들여봐도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죠. 이거는 데이터를 아무리 들여봐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시각화를 한 결과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보면은 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몸무게가 커질수록 키도 같이 커진다? 뭐 그 정도. 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했다라고도 하지만은 요거를 좀 고급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렇게 그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블럭으로 만들 거예요. 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으로 가서 여기 차트가 있고요. 여기 차트에 추천 차트 가보겠습니다. 자, 추천 차트를 우리가 이제 사실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옆에 모든 차트로 가볼 거예요. 자, 모든 차트에서 우리가 쓸 거는 여기에 분산형. 분산형 중에 여기 요거 쓸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좀 많이 다르죠? 예, 다른 게 여기는 아래에 몸무게가 있고 X축이 몸무게고 Y축이 키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 X축이 키가 되고 Y축이 몸무게가 된 거죠. 축이 바뀌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행렬 전환이 있습니다. 자, 바꿨더니 어떤가요? 안 됐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행렬 전환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그리고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키와 몸무게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컨트롤 X,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X를 누르면 잘라내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F 3번 셀에 놓고 컨트롤 V.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필요가 없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는 삭제를 하면은 자, 여기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셀을 왼쪽으로 밀겠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가 잘 됐죠. 자, 이렇게 만들고 다시 블럭을 만들게요. 다시 블럭을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간다? 삽입,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차트에서 여기 추천 차트 갑니다. 자, 추천 차트에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또 갈 거예요. 자, 모든 차트 가고 그 다음에 분산형 갑니다. 자, 이제는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선택, 그 다음에 확인 해주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차트를 보면은 차트 모양이 어때요? 좀 기울기가 급격하게 돼 있죠. 자, 이제 PDF 보면은 조금 완만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 X축의 시작값이 50이에요. 그런데 엑셀에서 만든 차트를 보면은 X축의 시작값이 0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여기를 X축의 그 시작값을 5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맞출까요? 맞추는 방법은 요 X축 요 숫자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자,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메뉴, 예, 축서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서식 클릭. 축서식 클릭. 자, 축서식을 클릭하면은, 자, 여기에 그 옵션 메뉴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X축의 시작값을 50부터 만들려면은, 예, 여기 최소값, 여기를 건드려주면 돼요. 여기가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0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50으로 바꿀 겁니다. 50. 자, 5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최대값을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 시작점이 50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예,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이 PDF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뭐 비슷하게 잘 된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다 끝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이 시각화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를 할 거냐면은 자, 일단 여기 차트 영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요 차트 요소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범례, 예, 범례. 자, 범례를 클릭했더니 여기 키라고 나오죠. 요 파란색 동그란 점, 예, 키. 그래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의 의미가 키를 의미한다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범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추세선. 예, 추세선은 지금 이 키의 값하고 몸무게 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예, 추세선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추세선, 자, 추세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범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범례가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공간이 너무 크죠? 여기도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거를 범례의 위치를 이 아래로 옮겨 봅시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범례 선택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범례 서식으로 갑니다. 범례 서식.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범례 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거 아래쪽을 선택해주면 이 범례가 알아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이 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자, 이게 PDF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굉장히 고급지게 잘 나왔죠. 예, 맞아요. 고급지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 요거 추세선이요. 추세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양쪽에 생기죠. 조절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이 조절점이 생긴 상태에서 자, 여기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을 봅시다. 여기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수식을 차트에 표시. 아래쪽에 있습니다.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랬더니 자, 여기 보세요. 수식이 이렇게 생기죠. y는 0.7856x 플러스 121.57.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 자, 그랬더니 r 제곱이 이렇게 나왔죠. 사실 요 두 가지 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걸 좀 고급지게 좀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얘를 좀 이쪽으로 좀 끌고 나올게요. 그리고 여기 홈 메뉴 있어요. 홈 메뉴에서 요겁니다. 요거 예, 글자 크기를 예, 글꼴 크기 크게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 숫자 값이 좀 커지죠. 예, 나름 의미가 있는 예, 그런 부분인데 요렇게 함수식 y는 0.7856x 플러스 121.57 1차 함수죠. 요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r제곱 이렇게 두 가지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또 고급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지웁시다. 멋대가리도 없고. 그래서 딜리트. 그래서 이렇게 지울 거예요. 지우고 예, 셀 바깥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서 만들고 끝낼까요? 아니죠. 이거 만든 거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글로 옮겨야 돼요. 한글 프로그램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글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엑셀로 또 가보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어요. 새 문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엑셀로 다시 왔어요. 자,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글에다 붙여놓기 해도 되는데, 자, 그거 말고 그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 그 컴퓨터 여기 화면 왼쪽 밑에 보면은 윈도우 버튼 있죠? 그래서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찾아가야 되냐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왔다.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여기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자, 뭐를 쓴다? 네, 요거예요. 캡처 도구. 자, 캡처 도구 클릭. 자, 캡처 도구를 클릭한 상태에서 요거 새로 만들기 눌러주셔야 돼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를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캡처하고자 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캡처가 이제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컨트롤 C, 복사하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글 프로그램 실행했죠? 한글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자, 그럼 뭐를 할까요? 더블 클릭해서, 예, 더블 클릭해서 요거 해주셔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 예. 그리고 선에 가서 선 종류도 이렇게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했다고 다 끝나나요? 아니죠. 예, 여기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써주는 거예요. 자, 해석을 써보겠습니다. 해석을 쓰기 전에 자, 아까 우리 엑셀에서 표도 하나 복사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합시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한글로 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자, 블럭을 만들 거예요. 예, 블럭을 만들고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자,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여기에요. 여기가 이름이 스타일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클릭을 해서 스타일 중에 바탕글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바탕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스타일이 한글 바탕글이에요. 한글 처음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지금 이제 블럭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표도 이 페이지 끝에 꽉 찼죠. 그 다음에 이 표도 이 차트도 꽉 찼고 이 표도 여기에 이렇게 꽉 찬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표가 중간에 좀 뭐 작게 만들어진다던가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는데 뭐 요만큼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표가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 페이지를 꽉 채우는 것이 좀 더 고급지게 잘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해석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데이터가 축구 선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의 키와 몸무게를 몸무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씁니다. 살펴보면 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y는 0.7856x 그대로 x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121.57의 관계가 있고 r제곱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 6번 위에 이런 거 있죠. r제곱은 어떻게 돼요? 0.95
35로 나타나 함수식을 95.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우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지. 축구 선수의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그랬더니, 자, 우리가 이게 분산형 그래프를 그리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에 1차 함수식 그랬더니 0.7856x 더하기 121.57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기 x값 대신에 여기에 x값 대신에 몸무게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키값이 거의 요 184라는 값에 비슷하게 한 95.35%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0.7856 곱하기 68 한 거에다가 121.57을 계산하면 아마 대충 173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95.35%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95.35%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고급지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이 차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자, 이 표를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 만들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셀 테두리 배경으로 가요. 자, 가서, 종류는, 이런 실선이죠. 그 다음에 두께는 일단 0.4로 갑시다. 그리고 어디를 잡아줄 거냐면, 여기 위하고 아래를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설정.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만 좀 필요해요. 여기.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헤더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뚱뚱한 글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음영이라고 있어요. 음영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얘 골라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블럭을 해제하면은 좀 고급져 보이죠. 자, 혹시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좀 더 고급져 보이게 하려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가서 자, 종류는 뭘로 갈 거냐? 요거예요. 이거는 뭐죠? 선 없음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없앱니다. 그리고 뭐 한다? 설정을 눌러주면은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자, 그 엑셀에서는 요 표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분산형 차트를 만들어서 좀 고급지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